자, 오늘 예전 그 앞에 강의들이 좀 올라간 지가 오래돼서 오늘은 그 새로운 그 문장을 가지고 기존에 가졌던 거에 약간 더 살을 붙여서 강의를 해볼게요. 기존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되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약간 더 이제 새로운 문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장들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국어로 먼저 문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문장을 보시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보십시오. 소리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저도 뭐 한국어 화자긴 하지만 그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표준 발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는 발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표준 녹음도 있지만 현장에 가면은 꼭 표준만 쓰지는 않거든요. 자, 문장을 시작을 해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어느 쪽이 바다로 가는 길이야. 여기서 영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할 때는, 한국어를 할 때는 특히 주어다, 목적어다, 이것이 서술어다, 형용사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관찰을 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찰이 되잖아요. 근데 볼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사물이나 이런 형태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말을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가 있어. 바다가. 그럼 바다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겠죠. 그러면 바다 어느 쪽 길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핵심이 되는 그 단어들만, 관찰이 되는 단어들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이어가면 되는 거죠. 말을 이어가는데 이제 중간에 연결어가 그 기능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겠죠. 어떤 핵심 단어가 있으면 문장이 되게 하려면은 뭔가 붙여줘야 되니까. 한국어는 그래서 그 뒤에 붙는 게 이제 조사라든가 어미 이런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붙이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통할 때는 뭐 굳이 안 붙여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영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바다 모양인데 이제 가는 길이 있겠죠. 그러면 딱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찍고 시작을 했죠. 어느 길, 이거 중에 어느 길, which w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 which way죠. way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길, which way가 바다로 향하는 곳이냐 이렇게 which way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중에 어떤 길, 요게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이제 way라는 건 이제 이렇게 여러 갈래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하나. 이 방향 중에 이가 하나란 말이에요. which way 그것 중에 하나니까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 끝내요. is to the sea 그게 방향으로 이것이 방향 이렇게 그것이 바다로 간 방향이면 되는 거잖아요. is to the sea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 끝내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쪽 바다 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멀리서 보니까 요렇게 바다가 보이고 그다음에 가지선이 이렇게 갈래로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으면 지금은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래가 있어.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기 가는 길이 보이겠지. 멀리서는 그 길이 가지가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바다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쪽, 바다, 길 요렇게 세 가지 단어로 가지고 이제 뒤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바다로 뒤에도 잘 붙여다 그래서 바다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관찰자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까 여기 점을 찍어야 돼요. 점을 찍으면 이렇게 바다로 길이 세 갈래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 그 which way, 그 중에 어떤 길 있겠죠.
길이나 방향이 있겠죠. which way가 is to the sea. 이제 뭐 이냐 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to the sea, 바다로 가는 방향이냐, 요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써놓고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힘들고, 영어로 써놓고 한국어를 바꾸려고 할 때 어렵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아, 영어는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찍어라. 그러면 길이 이렇게 갈래가 보이면, 아, which way, 어느 갈래가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의문문인데 왜 그 조동사나 또는 의문사 앞에 나온 건 알겠는데 왜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거는 그 way 자체, 그것이 주어니까 그래요. 주어에 의문사가 붙어버리면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which way is to the sea. which way가 한 덩어리로 보세요. 어떤 길이냐고 물어보니까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가 궁금한 게 그 주어잖아. 주어가 됐을 때는 그대로 쓰라.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which way is to the sea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딱 단위를 나눌 때 which way is하고 좀 쉬었다가 to the sea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갈라요. is는 그냥 연결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which way가 to the sea,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is는 단순 연결이고 to가 방향을 그 방향이 진행되는 그쪽이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니까.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면 어느 쪽,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중에 어느 쪽,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길, 바다로 가면 길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물어보는 거고, 영어는 which way, 어느 것이 to the sea, 바다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바다로 가냐 거기만 생각하면 돼. 그냥 쭉 진행하기만 하면 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막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which way is to the sea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내가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 뭔 소리야? 내가 지도를 찾아볼게. 한국 사람 이거 딱 문장 보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 I will look up the map 이렇게 하게 되죠. I will look up the map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영어에선 그렇게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더 겸손한 표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존댓말, 평어만 쓰다가 존댓말을 쓰냐 안 쓰냐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뭐 했습니까? 찾아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게 그냥 평어죠. 근데 보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하고 앞에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I'll look at the map보다 let 해가지고 시그널을 주는 거야. 허락해주라는 의미를 먼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let 하게 되면은 원래는 you가 먼저 들어가죠. You let me look at the map 이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you가 생략이 되면서 let me 하는 말을 먼저 많이 꺼내고 많이 써요. 그래서 let me 이따 이렇게 해서 let me, 내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look, 찾아보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let me look 바라보는데 쭉 바라보잖아요. look 하고 보죠. look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힌 그 닿는 지점이 있어. 닿고 지나간 지점이 있어. 그게 어디야? as예요. 그 전치사가 let me look at the map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그 지도가 깔려 있어. 그때가 딱 닿는 점, 요렇게 그 좁은 지역을 살펴보게 돼 있죠. 그래서 좁은 지역을 살펴본다 그러는 의미에서 at이 들어가는 거예요. Let me look at the map. on으로 안 써요. 우리
지도 위를 쳐다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딱 찍히는 작은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안에서 이렇게 작은 지점을 찾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at the map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충 문서 같은 걸 대충 훑어보다 그러면 look over가 되겠죠. 그러니까 let me look over the book. 다시 할게요. let me look over the book. 내가 책을 대충 훑어볼게. 전체를 한번 볼게.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 이제 검토를 해볼게. look over the book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ook on the book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보다 할 때 검토한다 그럴 때 전체를 한번 쭉 앞뒤를 한번 본다 이런 개념은 look over the book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맵은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여기도 봤다 여기도 봤다 이렇게 보겠죠. 딱 목표를 잡아서 보기도 하고 look at the ma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look하고 여기가 뒤에 대상이 나오면 look은 그냥 자동사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목적어를 강하게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look은 그냥 쳐다본다 그 정도만 해석을 하시고 이제 그 대상이 나오면 전치사를 놓고서 대상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전치사가 이제 사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 이거죠. on이 될 수도 있고 of가 될 수도 있고 at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치사의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고 그냥 우리 조사 붙여갖고 외듯이 지도를 본다 at 지도를 본다 at 지도를 향해서 본다 onto 이런 식으로 외지 마시라 at이다 onto다 이렇게 억지로 외지 마시라 이거예요. 요 감각을 익히세요.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이쪽이야. 그죠? It's this way. It's this way. 이게 이쪽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한국어, 이 한국어에 해당하는 영어는 딱 한 개만 있다. 이 생각도 버리세요. 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영어가 안 납니다. 무조건 암기하려고 해요. 암기한 순간에 영어는 실패합니다. 단어는 외워야 되긴 해요. 그러나 단어를 꺼내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많이 들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체화돼야 되니까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판단을 하거든요. 듣고 이렇게 학습하면서 시행착오를 막 겪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워낙 학교 수업이 제도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제 학습을 하려고 그래. 그냥 주입식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주입시키는 게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주입을 시키고 있어. 그렇게 하면 언어는 안 늡니다. 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루 시간당 얼마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걸 오버한 순간에 뇌가 피곤해해. 몸 전체가 나 피곤해 졸려 힘들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에너지도 팍 써버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팍 에너지를 쓰게 만들지 말라. 또 집중해서 써야 될 때는 팍 써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뇌가 팍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과부하 걸리는 학습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막 깜지 써가지고 외우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다 까먹어요. 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이 깜지를 써가지고 막 외우는 것보다 소리를 내고 느낌을 갖고 제가 얘기한 대로 느낌을 갖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통하나 안 통하나 이 개념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한국어의 사상체계 흐름체계하고 영어의 사상체계 흐름체계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영어를 할 때는 딱 포인트를 찍어라. 포인트에 주어를 잡고 촬영할 때 포커스를 잡다 그러잖아요. 초점을 잡는다고. 그 초점을 딱 주어로 찍어 놓고 그때부터 움직임을 쭉 나열하면 돼요. 움직이고 지나가는 것들을.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어려워요. 가능하기는 해요. 내가 강하게 내 주장을 어필을 할 때는 그런 식 어법을 써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금 점잖은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멀리서 관찰하듯이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가면서 뒤에 토시를 붙여요. 조사, 어미 이런 걸 토시라 그러거든요. 토시를 붙여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하는 방법은 한국어 엔진대로 돌리셔야 돼요. 영어를 할 때는 영어식으로 주어를 딱 찍어 놓고 하면 주어가 쭉 화살처럼 나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쭉쭉쭉 표현이 돼요. 동작이 표현되고 만나는 것들이 표현되고, 뭐 정상으로 얘기하는 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에 준하는 또 동작들이 있어요. 만나는 대상마다 그것들을 쭉 표현을 해주고 또 방향도 표현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에 나타나는 사물도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따지면. 한국어는 그럼 어떻게 보냐? 외국 사람들 올 때는 그냥 관찰을 하면서 꺼내고 싶은 대상들이 쭉쭉쭉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조사만 조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사나 어미 같은 것만 잘 붙이면 되네? 그러면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찰하는 요령이 주어를 초점으로 딱 찍어 놓고 시작을 하지 않잖아요.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찰하듯이 찍는단 말이에요. 관찰하듯이, 멀리서 관찰하듯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틀려. 영어에서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것과 먼 것도 구별해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은 this, that으로 표현하고, 그거보다 조금 멀리 있으면 그냥 더예요. 관사를 붙일 때 조심해야 돼. this, 그리고 이게 단수 복수면 이게 복수 단수를 다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this, those 이렇게 돼요. this, that에서 여러 개, 그 대상이 여러 개면 these, those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나하고 한 1m, 2m 요 그 가까운 데서 얘기한 게 아니야. 좀 떨어져 있어. 테이블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로 가버려요. 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소리 좀 그만 내. 이것도 유가 많이 빠지죠. 한국 영어에서도 많이 빠져요. 한국어도 그렇고. 너 그 소리 그만 내. 그러면 여기서는 그만 내 뒤에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소리 내지 마. 이렇게 소리 내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리 내다. 하지 마라. 그 소리 좀 그만 내. 이렇게 되죠. 소리 낸데 앞에 그만을 붙였잖아요. 부정어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좀 그만 내. 이렇게 해요. 내지마보다 그만 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강하죠. 그 소리 내지마보다, 그죠? 소리 자연스럽게 자동사면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 그 소리 나다. 그 소리 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거 자체를 하게 하지마라고 할 땐 이제 그 내지마가 되는 거예요. 내지마. 그 소리 내지마. 그 소리가 나게 하지마. 뭐 이런 건데, 그대 앞에다가 그만 내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 동사를 그냥 정상적으로 가게 하고 앞에 부정어를 넣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 소리 좀 그만 내 이렇게 하죠. 영어에서는 어떨까요? 영어에서는 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떠올라. 사운드, 상상하면 소리 그러면 사운드 이렇게 생각을 해. 사운드, do not make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한국인 사람들이 이걸 바로 듣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근데 영어는 제가 주어가 항상 있다 그랬죠. 주어가 you가 들어가나 you, 그다음에 stop, 동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조가 나오면 동작이 딱 나와야 돼. you stop. stop 했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뭐 목적어가 있어야 될까. 그 대상이 어떤 동작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때 요 형태를 투 부정사라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ing를 붙여가지고 동사를 ing화 시켜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 그럴 때는 make noise를 써요. noise란 단어밖에 우리 모르잖아.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 근데 그거를 만들다, 명사로부터 동사를 만들으니까 make noise라고 쓰거든요.
make noise, make nois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make noise 이렇게 써요. 그러면 stop, make noise. 일단 요것만 먼저 생각을 해. stop, make noise. 근데 동사를 두 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stop을 했기 때문에 얘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돼. 무엇을 멈추다. 이럴 때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 stop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해. You stop 어떤 동작의 명사화된 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to make로 할 수도 있고 making으로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힘들다 이거. 여기서부터 영어가 좀 힘들어지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stop은 하다가 딱 끝쳐야 돼요. 근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쭉 진행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때 많이 써. 예전에는 그게 구별 안 하고도 썼는데 이제 많이 현대화되면서 쭉 to는 뭔가 쭉 방향이 있어. 미래로 가는 방향이 있을 때 to를 많이 쓰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많이 탄다. 근데 making 그러면은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stop이라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stop이라는 시그널은 뭐냐면 빨리 그만둬야 돼. 그럼 어떻게 돼? ing 형태를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냥 문법적으로는 stop to make that noise, stop to make the noise, stop to make noise 다 돼요. 그런데 stop이라는 것이 보니까 to 해갖고 하면 헷갈리잖아. 응? 뭔가 쭉 더 갈 거를 그냥 어떻게 바로 딱 잘라줘야 되잖아. 그렇게 그 개념이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to를 쓰지 않고 to make 하지 않고 making을 써요. stop making noise. stop make 여기서는 noise도 더 해도 되죠. 그런데 that noise라는 건 뭐야? 자기 가까운 데서 느껴지니까 that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가까운데. 근데 나는 건 저쪽에 있어. 근데 자기 가까이에서 그걸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야. stop making the noise 하면은 좀 멀리서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that이라고 했어. this라고 하면 어때? 더 짜증나는 거야. stop making this noise 하면 어때? 내가 바로 앞에서 느끼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응? 뭐 자기가 내면 this라고 하겠, 자기가 직접 내는 소리 같으면 this라고 하겠죠. 그러나 둘이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내가 막 들으면 stop making this noise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까 that이야. 근데 멀리 있으면 stop making the noise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잔디 깎고 있는데 그 잔디 깎는 소리 좀 안 들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 한국어는 그렇게 구별 안 해요. 근데 영어는 한단 말이야.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기 힘들어해요. 다른 그 쓰이는 영어란 책에 보면 그거 잘 구별해 놨거든요. 근데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나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참 어렵는데 what noise? 영어도 이렇게 하면 편해요. what noise? 무슨 소리? 그것은 무슨 소리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what noise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what noise is it이 되겠죠. 그죠? what noise 앞에 궁금한 게 먼저 나온댔잖아. what noise is it? 이게 그 뭔 소리야? 이거죠. 여기도 그거는 한국어에서는 그거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무슨 소리냐. 근데 그것은 이란 게 빠져 있잖아. 동사부 그 서술어 동사거나 아니면 그 서술부가 뒤에 가는 거니까 그럼 무엇이다 하는 것들은 서술부잖아. 그게 돼 있는데 나 가만히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어가 드러나죠. 나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를 그냥 그러면 영어로 봤을 때는 비동사가 나오고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는 좀 상태 표현에 가깝잖아. 동작이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상태 표현이면 비동사를 써주고 어떻게 해주거나 비동사의 색깔을 살짝 칠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죠?
비동사의 색깔을 칠한 듯한 동사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럴 때 이제 비동사가 많이 활약을 합니다. 비동사의 뒤에다가 이제 그 형용사가 정확한 게 있으면 써주지만 없을 때는 어떤 동사를 갖다가 ing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고 있다거나 동사로부터 가져가서 ing를 붙여준다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staying은 머물다라는 거잖아요. 머문다. 근데 그 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디 숙박하다 머물다 stay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 그런 의미로 쓸 때 is staying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 이거죠. 그래서 I am staying, 예, 내가 좋으니까 비동사인데, 예, 이게 주어에 I가 나오니까 am이죠. I'm staying, I'm staying still. 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럴 때 이제 still을 붙여가지고 staying still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뭐 이런 말이에요. 요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서로 체계가 다르죠. 나 있는데, 나 가만히 있는데, 영어에서는 I'm staying still, staying 하고 still이 뒤에가 딱 확정을 지어줘요. 머물러 있는데 딱 그대로 있다 그런 의미로 써주는 거예요. 가만히란 말을 still을 붙이는 거예요. I'm staying still. 여기도 한번 봅시다. 너 다리 떨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 다리 떨고 있잖아. 너가 주어져. 그 다음 다리, 너의 다리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여기서도 뒤에 정확하게 너의 다리가 떨고 있다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이럴 때 그냥 한국어에서는 그거를 많이 생략을 해. 왜 생략을 하냐? 정확성을 떨어뜨려. 그거 아니야. 말을 얼른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 다리 보이는 대로 관찰되는 대로 쓴 거야. 너 다리 떨리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너 다리 떨려 이렇게 딱 하면 편해. 그러면은 막 그 조사를 너는 다리가 너는 다리의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럼 정확한 조사를 안 써도 돼요. 구어는 그런 게 많아. 구어로 쓰는 거는.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야? 딱 표적을 찍으라 그랬잖아. 표적을 찍어. 표적을 찍었어. 뭐 너잖아.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 your le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아. 사람이 있으면 사람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you are shaking.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 번역을 하면 your leg is shaking. your leg is shaking. Don't do that.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고 you are shaking 이렇게 표현한대. you are shaking your leg. 너 보니까 뭔가를 떨고 있어. you are shaking. 너가 떨고 있어. You are shaking. 이렇게 해봅시다. You are shaking your leg. 떨리는 걸 보니까 그 대상은 뭐야? 대상이 있겠지. 그 대상은 네 다리야. 너 떨고 있는데 다리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너 다리가 떨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어를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너 떨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리야.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가 좀 쉬워져요.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제 주어를 딱 정해갖고 쭉 이렇게 주어 중심으로 주어가 뭔가를 시작해서 쭉 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 다리 멀리서 봅시다. 멀리서 봐요. 너 다리 떨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한국어로 표현한 걸 영어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찍어라. 뭘로 찍냐? 사람 사물 있으면 사람을 먼저 찍어라. You. 그래서 뭐 하고 있어? Is shaking. You are and you는 아죠. You're shaking. You shaking. shaking 한 것을 보니까 그 대상은 뭐겠어? 떨리는 것 자세히 보니까 그 대상이 your leg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정도